야망이 끝나는 곳에서 행복이 시작된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많은 인기를 누리길 원한다. 그러나 야망에 눈이 멀면 그것을 충족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지금 누려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만다. 꼭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부자가 아니라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기쁨을 나누고 도움을 건네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행복은 미덕이나 기쁨이 아니라 성장이다. 우리는 성장할 때 행복해진다. 오직 인간만이 성장한다. 여기서 성장이란 한 차원 더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좋고 나쁜 경험들을 해왔고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으며 새로운 것에 대해 자신을 열어두었다는 의미이다. 성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장통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성장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따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저 행복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행복은 단순히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인다. 운동을 하려고 스포츠 용품을 사거나 외식을 하거나 뮤지컬 티켓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꼭 이렇게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들일 필요도 서두를 필요도 없다. 우리는 집에서도 그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의 행복 총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방법이 궁금한가? 바로 외롭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몇 마디의 말을 진지하게 건네는 것이다. 비록 여러분은 오늘 했던 그 친절한 말을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라도 이를 들은 사람은 평생을 간직할 것이다. 몇 년이 흐른 뒤에 자신이 했던 말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오랫동안 아프게 했음을 알고 우리는 후회한다. 한편 누군가에게 해준 긍정적인 몇 마디가 위안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안겨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을 현명하고 진지하게 사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은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흘러들어간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장밋빛 행복이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감에 이끌려서 말이다. 아니면 어두운 분위기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떠올리며 자책하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에 너무 연연하면 바로 지금이라는 현실을 잃게 된다.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바로 이 순간을 말이다.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이다. 어떤 사람이 하는 대답을 통해 그가 현명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한편 어떤 사람이 하는 질문을 통해 그가 지혜로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질문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준다. 그들은 새로운 생각을 위해 항상 마음을 열어놓는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우리의 의견을 경청한다. 아울러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배려해준다. 승리보다는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마라톤을 하기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한다. 꼭 우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승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스스로 정한 의미에서의 승리를 거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에 임했고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여 달렸고 비록 꼴등을 했더라도 끝까지 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용기란 일어서서 말할 때뿐 아니라 앉아서 듣고 있을 때에도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어느 누구도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해 존경받지 않는다. 존경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자기 식구들 챙기기에 바쁜 세상에서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이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들의 의지는 실로 값지고 소중하다. 올바른 길 위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차에 치일 것이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고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앉아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움직여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위험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실행해야 한다. 꾸밈 없는 진실은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우리가 박장대소하는 순간은 누군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다. 자신이 경험했던 황당한 순간이나 실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라. 친구들과 더 돈독해지고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질 것이다. 한 팀이 전체로 움직이는 방식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함께 경기하지 않는다면 그 팀은 동전 한 잎의 가치도 없을 것이다. 개인의 성공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가족, 친구, 동료들의 도움도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한 집단에서 개인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즐거운 도전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팀의 일원이 되는 것 역시 굉장히 멋진 일이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당신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면서도 망설일 때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치 않은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올바른 해결책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배움은 그 소유자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보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안을 다 채우고도 남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다.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도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것은 배움을 포기한 것이며 결국 도태되는 최후를 맞게 된다.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 외부의 소리도 더 잘 들을 수 있다. 대중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소리 등 세상은 온통 소리로 시끌벅적하다.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신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외부와도 소통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주위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바쁘게 살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한다. 할 일이 없다면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간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의 자신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자신이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가? 그렇다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신은 호두를 주었지만 그것을 깨지는 않았다.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이런 기회를 깨닫고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는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일을 한다면 일과 놀이의 구분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중요한 일만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을 위해 밤낮 없이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일은 일일 뿐이다. 사소하게 보여도 뜻깊은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피곤해 보이는 동료에게 따스한 차 한 잔을 건네보는 것도 좋다.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일을 놀이처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할 말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 순수한 열정이 샘솟으면 그때 말하라. 열정적으로 말하라.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좌중을 압도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집중한다. 훌륭한 정치가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침묵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우리는 조화의 힘과 기쁨의 힘으로 차분해진 눈을 통해 만물의 삶을 들여다본다. 우리는 이 세상과 너머의 우주에 대한 답과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한다. 도서관을 누비고 다니면서 많은 책들을 읽기도 하고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심형을 기울여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들의 소견을 귀담아 듣기도 한다. 지식을 탐구하는 중에 잠시 차분한 명상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시간을 통해 얻게 되는 깨달음은 과학적이지는 않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우리의 깊은 갈망을 해소해준다. 인간은 지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지독한 무관심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대로 연민의 감정을 키우고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려고 한다. 연민의 감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대개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연민을 배우게 된다. 우는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나중에 자신이 다친 뒤에야 다른 아이를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적이 얼마나 많은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아예 그들을 무시하면서 말이다. 어렸을 때처럼 연민의 감정을 배우고 관심을 기울여라. 일을 똑바로 잘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일을 좀 서투르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이는 어른으로 성장한다. 우리는 때때로 일을 서투르게 한다. 이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보거나 다른 이들에게 무능력한 사람으로 찍힐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뭔가를 서투르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 아닐까. 한 사람이라도 돌무더기를 보면서 머릿속에 대성당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더 이상 그것은 돌무더기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원은 그저 단순한 풀밭일 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의 보고이다. 지독할 정도로 따분한 남자라도 사랑하는 여자는 재기발랄함 그 자체로 생각한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시야를 넓혀라. 정원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정원은 더 이상 단순한 풀밭이 아니다. 자신을 조금만 더 크게 만들거나 조금만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딱 하루면 충분하다. 딱 하루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심술궂은 소리를 할 수도 있다. 크든 작든 불의를 보았을 때 당당히 대항할 수도 있고 뒷짐만 쥐고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능수능란하게 대화하는 기술을 배워왔다. 그래서인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과장하는 면이 없지 않은 듯하다.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해서 얻으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나 과장된 모습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